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 또 한 번의 혁신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공개한 FA50 단자형 개발 소식은 단순한 기체 개량이 아니라 글로벌 경공격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기존 FA50의 이 인승 구조에서 후방석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300갤런의 보조 연료 시스템을 탑재하는 과감한 설계 변경은 단순히 항속거리 연장을 넘어 전투기 운용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즉흥적으로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이미 FA50을 운용하거나 계약한 국가들의 운용 경험과 피드백, 그리고 F-16 미그 29 등 노후 전투기 교체 시장의 흐름이 교차하며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기존 이 인승훈련 경공격 임무 중심에서 단자전투 임무 최적화 기체로의 전환은 KAI가 FA50을 단순한 경공격기라는 틀에서 벗어나 F-16 대체형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작전 반경은 현재 약 443km에서 최대 30% 늘어난 약 530km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장거리 쪽의 임무, 심층 타격, 장시간 공중대기와 같은 고난도 작전에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한 연료 증대 이상의 가치는 임무 계획 수립에서 기체 배치와 무장 선택의 유연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추가 연료로 인해 미티어, 브림스톤, 철룡 같은 장거리 고성능 무장의 활용폭이 넓어지고 복합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구조적 변화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후방석 장비와 계기를 제거함으로써 기계적 복잡성이 줄고 이에 따라 부품 수와 정비 시간, 인력 소모가 감소합니다. 이는 곧 운용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기체 가용률 상승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산과 인프라가 제한된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FA50 단자형의 설계는 조종사 한 명이 모든 시스템을 단독으로 제어하는 환경에 맞춰 항전 장비와 조작계가 재배치됩니다. 이는 전투 집중도를 높이고 고강도 공중전 정밀 타격 작전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기존 복자형이 훈련 경공격이라는 다목적 틀 안에서 운용됐다면 단자형은 철저히 실전 전투기로 최적화된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단자형 FA50이 F-16의 약 80%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가격과 운용 비용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분쟁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첨단 전투기 납기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빠른 인도와 저렴한 유지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FA50 단자형은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은 단순히 기체 성능 향상만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한국의 정비 운용 체계에 이미 적응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KF-21 같은 고급 전투기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FA50 단자형은 단기적으로는 F-16 대체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KF-21 수출 시장을 견인하는 전략형 제품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FA50 단자형은 단순한 개량형 모델이 아닌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핵심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8년 개발 완료가 목표지만 이미 그 잠재력은 세계 각국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FA50 단자형이 서 있습니다. FA50는 단순한 경공격기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탄생한 이 기체는 훈련과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미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블록 2형 업그레이드와 단자형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그 시장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무장체계부터 살펴보면 FA50은 AIM-9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AGM-65 매버릭, JDAM, GBU 계열 유도폭탄, 철룡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 2형에서는 여기에 미티어, IRIST, 브림스톤, KPD-350K 같은 최신 장거리 고정밀 무장까지 결합될 예정입니다. 이런 무기 구성은 단자형의 작전 반경 확장과 맞물려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성능 면에서 FA50은 마하 1.5의 속도와 630m의 작전 고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연료량은 655리터, 외부 탱크로 710리터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단자형에서는 300갤런 보조 연료가 더해져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F404 터보팬 엔진은
신뢰성과 정비 용이성을 모두 충족하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F-A50은 이미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2014년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12대를 추가 구매하며 총 24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FA50의 실전 운용 성과와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도 18대 계약과 함께 추가 18대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 베트남, 콜롬비아 등도 잠재 구매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48대를 대량 주문했으며 이 경험은 한국산 전투기가 미국이나 유럽산 대비 훨씬 짧은 납기 기간을 자랑한다는 점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FA50의 경제성은 중소규모 공군 보유국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고성능 전투기인 F-16, F-15K의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인 반면 FA50은 훨씬 높은 운용률을 기록합니다. 이는 국산 부품 비율이 높아 부품 수급과 정비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형 경량 설계로 활주로 조건이 까다로운 공항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열대섬 지역 국가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FA-50을 운용하며 한국의 정비 운용 체계에 익숙해진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전환 시 KF-21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FA-50로 시작해 KF-21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FA-50은 빠른 납기 저렴한 유지비 높은 가동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장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자형 개발이 완료되면 이 전투기는 더 이상경 공격기라는 한계를 벗어나 중형급 전투기 시장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FA-50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이 성공 사례는 곧 KF-21과 같은 고급 전투기의 수출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세계 항공 전력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FA-50과 KF-21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를 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12대를 운영 중이며 성능 개량형 36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기체에는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최신 A4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이 레이더는 지라갈륨 GAN 기반으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F-16V급의 APG-83과 맞먹는 탐지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FA-50의 설계는 기존 기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만 강화해 기존 운용 인프라와 정비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은 이 덕분에 도입 즉시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기지 내 중간 정비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장기간 정비창 반입이 필요한 러시아제 미그 29와 비교할 때 확연한 장점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FA-50의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을 승인했고 최신 AIM-9X 통합도 확정했습니다. 중거리 AIM-120 암람 통합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이 F-16 판매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공군의 실전 사례처럼 FA-50은 8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하면서 단 한 발만 빗나간 높은 명중률을 기록, 실전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교는 흥미롭습니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F-16 48대 개량 사업의 예상 비용은 73억 달러로 32대 F-35 도입 비용인 46억 달러보다도 높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인한 부품 업그레이드 지연까지 겹치면 F-16 개량은 대만 사례처럼 수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FA-50 그리고 KF-21의 조기 도입이 폴란드의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KF-21의 협력 가능성은 단순한 구매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지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폴란드가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한다면 FA-50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KF-21 공동개발과 무장 패키지 수출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유럽 시장에 장기적으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폴란드 내 평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련기로 인식되던 FA-50이 현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의에 명백한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WMP의 루카스 마제스키 기자는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FA-50이 전투기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고, 디펜스24의 마르치 A, 쇼파 기자 역시 기체 신뢰성, 정비 편의성, 무장 확장성을 고려할 때 FA-50은 다목적 전술 플랫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FA-50의 항전 장비와 계기판 구성은 오히려 기존 F-16보다 현대적입니다. 장착된 이스라엘 엘타 ELM-2032 레이더는 최대 130km 탐지 성능을 제공하며 이는 러시아제 미그 29 레이더 대비 50% 이상 긴 거리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기존 F-16에 쓰이는 AP-G68보다 탐지 성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며 최신 GAN 기술 덕분에 경량화와 구출력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와 정비사들은 모듈식 설계 덕분에 기지 내에서의 중간 정비가 가능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실전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결국 FA-50과 KF-21은 폴란드의 차세대 공중 전력 계획 속에서 핵심 축을 차지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를 유럽 무대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가속화의 핵심 은식이 단축과국 산하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공대지 미사일을 2027년부터 탑재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계획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우리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조기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KF-21 개발 사업은 2015년 시작돼 총 8조 14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블록 1은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블록 2는 2026에서 2028년 사이 생산 예정으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하며 최종 블록 3는 5.5세대 수준을 지향합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량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초기 양산용 핵심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추진 착륙 구동 연료 시스템 부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특히 섭씨 600도 이상 견디는 특수 소재와 냉각 코팅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섭씨 680도의 초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연소기 설계와 터빈 냉각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국내에는 200대 이상의 크리프 시험기가 구축돼 장기간 고온 내구성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재와 부품의 신뢰성을 실시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독일 지멘스나 미국 주요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F-21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수출 시장 확대에도 직결됩니다. 해외 고객국 입장에서 부품 공급망 안정성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국산 부품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커집니다. 더구나 엔진 독자 생산 능력은 다른 첨단 항공기 개발로의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국산 엔진 개발의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수합금 가공 기술, 정밀 냉각 설계, 표면 코팅 기술이 결합돼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엔진 기술 격차는 약 50년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국내 기술력은 빠른 속도로 그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율은 이미 72%에 도달했으며 남은 핵심 구성품도 단계적으로 국내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KF-21의 설계와 생산 과정은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개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안정성과 기동 성능이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일부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성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KF-21이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화된 엔진과 핵심 부품을 확보하게 되면 KF-21은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독자 노선을 걷는 고급 전략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의 자립도와 국제 영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권 국가들이 공급망 병목, 가격 인상, 납기 지연에 시달리는 사이 한국산 전투기는 빠른 인도 합리적 가격 높은 성능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FA-50과 KF-21은 그 선봉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빠른 납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계약 후 1에서 2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생산 공급 체계는 미국과 유럽산 전투기가 따라오기 힘든 장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국가들의 긴급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입니다. KF-21은 아직 본격적인 수출 전 단계이지만 호주, 독일, 폴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프랑스와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FCAS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KF-21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적 균형을 고려해 KF-21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 중이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력 구조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강점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섭니다. FA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운용 체계 연속성은 다른 국가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장기 전략입니다. FA50을 운용하며 한국의 정비 훈련 시스템에 익숙해진 공군은 KF-21 도입 시 별도의 대규모 전원 교육이나 인프라 개조 없이 신형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구매국의 시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지정학적 환경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정치 외교적 조건이 구매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구매국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하는 공급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군사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향후 10년은 KF-21의 글로벌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블록 2, 블록 3 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 엔진 및 핵심 부품의 완전 국산화, 그리고 FA50 단자형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맞물리면 한국은 경공격기부터 5세대 전투기까지 아우르는 전 라인업을 갖춘 전투기 종합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현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글로벌 항공전력 균형을 바꾸는 주도 세력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무대에서 한국산 전투기라는 이름이 곧 신뢰와 성능의 상징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미래를 바라보면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FA50과 KF-21은 각각 경량급과 중대형급 전투기 시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결국 두 기종이 함께 만들어내는 한국 항공전력 브랜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FA50은 진입장벽이 낮고 운용 효율성이 높아 전력 공백이 시급한 국가들의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체 설계부터 유지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까지 한국이 전담해 제공함으로써 구매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형 전력 패키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군사력 현대화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KF-21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 보유국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중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는 더욱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이독자 개발국 클럽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국제안보 구조 속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KF-21은 한국 자체 방위 능력 강화에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과거 F4, F5, F16 등 외산 기체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앞으로는 주요 전력의 설계 생산 업그레이드 주기를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 도입 시 해외 승인 절차나 정치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며 유사시 신속한 전력 보강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도 파급력은 큽니다. KF-21과 FA50 생산을 통해 축적되는 첨단 항공기 제조 기술, 복합 소재 가공 능력, 고성능 전자센서 통합 기술은 향후 민간항공, 우주, 산업, 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터보팬 엔진과 특수 합금 소재 개발은 방산을 넘어 국가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넘어 20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논의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산 공급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계약 성사 이후의 사후 지원, 업그레이드 제공, 부품 공급 안정성에 따라 장기적인 평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에서 15년 동안 FA50과 KF-21의 성공 여부는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결정할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 등 각 지역의 공중전력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장기 운용 후 재구매 추가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이 단순 공급국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FA50과 KF-21의 쌍두마차 전략은
한국을 세계 5대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리고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글로벌 방산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성공을 넘어 한국이 세계 안보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도전과 투자는 미래 세대가 하늘을 지배할 기술과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